오늘 도배할 안방입니다. 도배하기 전에 이렇게 스위치나 콘센트 커버 등을 벽에서 미리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벽에 박혀있는 목 같은 것도 미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벽지 제거할 때 기존 부직포까지 제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미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살짝 뜯어보니 부직포가 아이텍스입니다. 아이텍스는 재사용하게 되면 잘 터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웬만하면 이렇게 제거를 하고 도배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아이텍스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텍스를 재사용하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재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하나씩 공개할 거고요. 오늘은 아이텍스를 제거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이텍스를 끝에서 끝까지 완전하게 다 제거한 게 아니고요. 가장자리에 한 뼘 정도씩 이렇게 남겨두고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아이텍스가 잘 붙어있을 때, 가장자리가 잘 붙어있을 때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텍스가 잘 붙어있을 때 가장자리 끝까지 뜯어버리면 뜯김 자국이 아주 심하게 납니다. 이 가장자리 뜯김 자국은 부직포 시공한 다음 3중지를 시공해야 잡을 수가 있는데요. 품이 여유있게 들어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품에 여유가 없을 때는 3중지 한두 면 시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뜯김 자국이 생기지 않게 벽지를 뜯는 것도 기술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존 부직포 가장자리가 잘 붙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물론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배 후 벽지 마르면서 벽지 터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살려야 될지 제거해야 될지. 만약에 확신이 잘 서지 않으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몰딩에 태워진 기존 벽지는 칼과 갈고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벽지 시공 후 몰딩 선이 예쁘게 나옵니다. 저렇게 깔끔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도배 후 몰딩에 태워진 벽지가 살짝씩 들떠서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벽지 뜯을 때는 가장자리 손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자리를 대충 뜯게 되면 나중에 도배 후 벽지 마르면서 당김 현상이 일어나 벽지가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도배 기초 작업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벽지 뜯다가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물이 새서 이렇게 곰팡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결로 현상 때문에 이렇게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곰팡이가 발견됐을 때 일반 도배에서는 아크조를 칠하거나 바인더를 칠하거나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도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완벽한 작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크조나 바인더를 칠하고 바로 도배하면 그때는 곰팡이가 이렇게 벽지 위로 나오지 않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곰팡이가 결국에는 다 벽지 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인더나 아크조를 칠하기 전에 먼저 곰팡이부터 제거하는데요. 저희가 쓰는 것은 락스입니다. 곰팡이가 있다고 바로 먼저 곰팡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기존 벽지를 깔끔하게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락스를 칠해줘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락스를 보통 일반 집에서는 이렇게 분무기에 넣고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저희는 저렇게 락스를 저기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솔로 칠해줍니다. 보통은 물에 희석해서 쓰는데요.
저희는 저렇게 솔로 칠하기 때문에 원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락스 원액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게 정말 조심해서 칠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물을 꼭 2대1로 희석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이 락스가 완전히 마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위에 바인더 원액을 다시 칠해줄 예정입니다. 바인더를 칠하게 되면 코팅이 되어서 얼룩이 벽지 위로 배어나오지 않고 또 접착력이 향상되어서 벽지 들뜸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콘크리트 벽면에 가장자리는 퍼티가 잡혀 있습니다. 이 퍼티 잡힌 부분에도 이게 퍼티가 잡혀 있으면 벽지가 잘 붙지 않아서 나중에 많이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벽지가 나중에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퍼티가 잡혀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바인더를 한번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벽면 바탕 작업이 끝나면 이제 부직포를 시공합니다. 부직포를 시공할 때는 보통 지물본드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지물본드를 사용하지만 벽지가 이 부직포가 잘 붙지 않을 곳, 그런 데는 페인트 벽면이나 아니면 단열재 등 벽지가 잘 붙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꼭 목공용 본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직포를 시공할 때는 이렇게 하단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상단을 붙이는데요. 맨 하단에서 한 6cm 정도 띄워서 시공을 합니다. 밑에도 본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공에서는 밑에는 본드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벽지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한 6cm 정도 띄워서 반듯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울지 않게 시공해야 됩니다. 부직포가 울어버리면 나중에 도배 후 벽지가 그대로 다 울겠죠. 부직포 시공할 때 보통 그 본드와 풀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물본드 원액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200이라는 지물본드입니다. 이렇게 원액을 사용하면 부직포가 건조도 빨리 되고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보통 상단 부직포 시공할 때 본드를 맨 위에 넣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합지 도배이고 맨 위 끝 벽면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상단 위에는 꼭 위에는 본드를 넣지 않고 양 옆쪽 가장자리만 본드를 넣고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부직포는 가장자리가 절대 뜨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울지 않게, 부직포는 절대 울지 않게 잘 펴주면서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직포 시공하면서 문합구에 본드가 많이 묻는 편인데요. 깨끗하게 걸레로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공하면서 걸레로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나중에 1시간, 2시간 지나버리면 이 본드가 굳어버려서 나중에 잘 걸레로 닦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초할 때도 몰딩에 이게 왁구에 묻는 본드는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심하게 났던 부분인데요. 보통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결로가 생기는 이렇게 외벽 쪽에는 일반 콘크리트 시멘트가 아니고 이렇게 푸석푸석한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이 푸석푸석한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본드로는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꼭 목공용 본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쓰는 목공용 본드는 505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도배할 때 목공용 본드로 505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505를 쓰게 되면 빨리 건조되고 단단하게 이렇게 굳기 때문에 나중에 벽지가 들뜨거나 부직포가 들뜨거나 그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목공용 본드를 물에 타거나 풀에 섞어 쓰는 게 아니고요. 꼭 저렇게 원액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부직포가 단단하게 고정되고요. 나중에 벽지 들뜸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직포 운 부분을 나지막히로 이렇게 잘 펴주고 그리고 왁구에 묻은 본드는 이렇게 걸레로 잘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합지에는 운용지 싱을 걸지 않는데요. 저희는 합지할 때도 운용지 싱을 걸어줍니다. 광폭 합지 사이즈가 93cm이고 풀칠을 하게 되면 94cm, 95c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94cm, 95cm 정도로 히로시를 해서 이렇게 운용지 싱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벽지 붙이는 순서는 보통 문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초보자나 이렇게 도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 안쪽에서부터 바르기 좋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보통 그 쪽이 문 쪽에서 마감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쪽에는 벽지 쪽이 들어가지 않게끔 항상 벽지는 문 쪽에서부터 바른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초가 다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제 이 기초가 모두 마르고 나면 여러분들이 도배라고 생각하는 정배를 시작합니다.